어느 날 전 세계 사람들은 물질의 원자보다 더 근본적인 차원에 존재하는 초월적 존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감정, 기억, 그리고 다른 복잡한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바로 논리입니다. 논리 덕분에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신들이 현실 세계에 나타날 수 있게 되었고 모든 세계의 생존을 위한 전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어느 도시의 하늘 위에 갑자기 마법진이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와 여동생 슈리와 함께 사는 주인공 요시를 만납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는 두 남매를 혼자 키워야 했습니다. 슈리는 오빠가 어젯밤 몰래 무언가를 했다고 비난합니다. 작은 여자아이는 오빠가 몰래 음란한 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버지는 사춘기 남자아이에게는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3단계 재난 경보 방송이 나옵니다. 요시는 갑자기 불안해하며 테이블 밑에 숨지만 3단계 재난은 그리 심각하지 않기에 여동생과 아버지는 차분합니다. 한편 밖에서는 몇몇 소녀들이 괴물과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소녀가 부상을 입었지만 분홍색 옷을 입은 소녀가 와서 치료해줍니다. 그 순간 괴물이 그들의 뒤에 나타나자 검을 든 소녀가 뛰어들어 치명타를 날립니다. 괴물은 인간과 강아지로 돌아갑니다. 재난이 해결되었습니다. 요신의 가족으로 돌아와서 아버지는 방으로 돌아가셨고 그래서 슈리는 자신의 오빠에게 아버지 생일 선물을 사러 가자고 합니다. 두 사람이 외출할 때 요시는 갑자기 변장을 합니다. 그에게는 어떤 과거가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유카리라는 소녀를 강제로 데려가려는 조직을 발견합니다. 소녀는 거부하려 하지만 규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합니다. 유카리는 그곳에서 국장을 만납니다. 국장은 유카리가 100만 명 중 한 명인 특별한 존재라고 알려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침에 재난에서 싸웠던 새 소녀들을 다시 만납니다. 국장님 말씀으로는 유카리 같은 사람들의 능력은 보통 사춘기에 나타났다가 성인이 되면 사라진다고 합니다. 국장님도 그 시기에 접어들고 계십니다. 그녀는 유카리에게 자신의 계약의 신, 네메시스를 소개합니다. 기본적으로 능력이 각성한 사람들은 이 지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사명과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갑자기 근처에서 재난이 감지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위험도 7이니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때 요시 남매는 아버지 생일 선물을 사러 쇼핑몰에 갔다가 갑자기 괴물이 쇼핑몰 한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목격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그 괴물은 주변 지역을 오염시키고 오염된 지역에 닿는 사람은 누구든 죽는다고 합니다. 요시는 혼자 남겨진 아이를 보고 누나에게 아이를 데리고 나가라고 말합니다. 요시는 괴물의 주의를 끌기 위해 남습니다. 요시는 의자에 올라가 반대 방향으로 달려 괴물의 주의를 끕니다. 그때 한 소녀의 도움을 받아 함께 높은 곳으로 올라가 위험을 피합니다. 다른 소녀들이 괴물을 처리하기 위해 도착하지만 괴물은 갑자기 작아지며 도망칩니다. 소녀들은 괴물을 따라잡을 수 없어 경비국에 보고하고 문을 닫습니다. 문이 닫히고 사람들은 안전하게 활동을 재개합니다. 시오리는 아버지와 재회했지만 요시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방금 자신을 도왔던 여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녀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어떻게든 그의 진짜 정체와 배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아테나라고 소개하며 그 또한 보안국 여자들처럼 능력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의 계약의 신이 되고 싶어하며 요시의 잃어버린 힘이 담긴 카드도 찾았습니다. 시오리와 아버지가 도착했고 시오리는 요시가 다시 싸울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즉시 반대합니다. 어린 소녀는 오빠가 위험한 일을 그만두고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는 현재 보안국만으로는 상위 레벨의 재난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힘을 되찾고 싶어합니다. 갑자기 이전에 나타났던 괴물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자 요시는 아테나에게서 카드를 받아 싸우러 간다. 아버지는 시오리에게 요시의 시간이 계속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라고 조언한다. 그런 다음 그는 아테나와 함께 차에 타서 그녀에게 왜 자신을 선택했는지 묻는다. 그 소녀는 2년 전 홍콩에서 그가 큰 재난에서 모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힘을 희생했다고 밝힌다. 그의 행동에 감동한 아테나는 그와 함께 이 세상을 지키기로 결심한다.
그들은 서로에게 모든 힘을 전달하는 계약을 맺는다. 그들은 키스로 계약을 봉인한다. 괴물이 계속해서 공격을 퍼붓자 소녀들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요시가 방패를 들고 공격을 막으려 달려나올 때 그들이 숨어있던 차가 방금 파괴되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공격 준비를 하라고 말합니다. 괴물이 발포를 멈추자마자 그는 칼을 든 소녀가 뛰어올라 괴물에게 마무리 일격을 가할 수 있도록 몸을 낮춥니다. 모두 요시가 누구인지 확신하지 못하지만 그는 전투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고 모두 요시가 아테나와 계약을 맺은 사람이라는 사실에 놀랍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오리 누나는 요시가 다시 보안국으로 가서 싸우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는 누나를 위로하고 2년 전처럼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는 누나를 성공적으로 설득하고 그녀의 허락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보안국으로 데려가지고 국장은 그 여자들에게 그가 한때 능력자였지만 금지된 기술을 사용한 후 은퇴했다고 알립니다. 그러고는 들어오지만 지금 자고 싶어서 인사는 나중에 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방에 들어서자마자 아테나가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뛰쳐나간다. 국장은 그에게 아테나와 함께 지내면서 두 사람의 계약을 강화할 것이라고 알린다. 다음 날 아침, 요시가 일어나자 아테나가 그가 자신에 대한 꿈을 꾸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자신도 그에 대한 꿈을 꾸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후 보안국 국장인 자르노를 만난다. 그는 요시의 명성을 알고 있지만 여기서는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다시 시작해야 하며 이틀 후에 능력 시험이 있을 것이다. 갑자기 올가라는 젊은 남자가 나타나 그의 능력이 다가오는 시험에서 요시가 불운에 직면할 것이라고 알린다. 자르노는 그에게 올가의 말을 무시하라고 한다. 이틀 후 능력 시험이 실시되고 모두 참가해야 합니다. 요시는 올가를 걱정하지만 국장은 그를 무시하라고 합니다. 그 후 네메시스는 모두에게 답해야 할 질문들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들이 온 괴물들의 기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이라는 행성에서 왔습니다. 그 행성에서의 전쟁 후 여러 해가 지나 악마들이 이 세계를 침략하기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후속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이 세계의 안전국 지부가 5개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루 동안의 시험 후 모두 시험을 마쳤고 요시와 학생회장이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금발 친구는 점수가 가장 낮아서 강제로 그녀가 모두에게 대접하는 것은 큰 햄버거입니다. 나쁘지 않지만 찍어 먹는 소스가 달라요. 요시가 먼저 먹어보고 모두에게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그는 이것이 올가가 말한 불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여동생이 집에 특별한 상황이 생겼다고 전화합니다. 아버지가 여자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전화 후 여자아이들이 와서 그 일에 대해 묻습니다. 모두 그의 여자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만 반장은 그가 아테나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평생 그를 따라야 한다고 알립니다. 그는 반장이 왜 그에게 화가 난 것처럼 보이는지 궁금해합니다. 유카리는 그에게 그날 인사 부분을 건너뛴 것에 대해 학생회장이 화가 났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시는 사과하려고 달려나가고 모두를 알고 싶어 합니다. 금발 친구는 클로이이고 그녀의 계약신은 발키리입니다. 흑발 소녀는 마나이고 그녀의 계약신은 아르테미스입니다. 학생회장은 타마키이고 그녀의 계약신은 비너스입니다. 타마키는 요시의 완전 변신 시간을 묻습니다. 그녀의 시간은 200시간이 넘습니다. 그녀는 그룹에서 가장 먼저 힘을 각성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요시의 완전 변신 시간은 타마키의 10배인 2000시간입니다. 아테나가 말하길 요시는 파워 회복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합니다. 변신을 풀고 다시 싸울 수 있도록 5분만 쉬면 된다고 합니다. 그 후 요시는 모두에게 올가에 대해 묻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시는 홍콩 지부의 오랜 친구들에게 전화해야 합니다. 안부를 확인하고 올가에 대해서도 묻기 위해 전화합니다. 여기 사람들이 그에게 무언가를 숨기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올가는 요시의 팀이 얼마 전에 붙잡은 괴물을 만나러 감옥을 갑자기 방문합니다. 다음 날 팀 전체가 전투훈련에 참여합니다. 관제실 직원들은 괴물 데이터를 분석하고 능력자들을 위한 테스트를 만들어 가장 효과적인 공격 방법을 선택하게 합니다. 올가도 보러 온다. 안에서 마나는 저격 자리를 잡고 있다. 클로에는 여전히 몬스터를 공격하기 위해 돌진하고 위험이 감지되면 요시가 방패로 지원한다.
타마키는 여전히 부상자들을 치료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유카리는 아직 계약의 신이 없어서 싸울 수 없으므로 밖에서 관찰만 할 수 있다. 유카리는 전투 개념에 대해 질문하고 계약의 신과 힘 사용자들은 로직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설명을 듣는다. 변신할 때 힘 사용자들은 계약의 신에게서 로직을 빌려 힘을 증가시켜 싸운다. 하지만 힘 사용자나 인간이 몬스터에게 빙이 될 수도 있다는 또 다른 조건이 있다. 유카리는 2년 전 요시가 무슨 일을 했는지 궁금해하지만 국장은 금지된 일이라 밝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가는 그날 요시가 사용한 상태가 자신의 모든 논리를 사용하는 것이었다고 무심히 알려줍니다. 이는 사람의 일부 성격을 잃게 하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지만 금지된 조치이기에 국장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훈련으로 돌아와서 클로에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돌격하려 하지만 요시는 이번에는 마나에게 맡기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마나는 위에서 뛰어내려 몬스터의 머리 위로 뛰어오르고 마무리 사격을 몇 발 쏘았습니다. 밖에서 요시는 다시 한번 올가가 훈련을 받지 않는 이유를 묻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통과했으므로 훈련이 필요 없다고 주장합니다. 갑자기 또 다른 재난 경보가 울리지만 1단계라 요시의 빠른 회복 능력 때문에 그가 출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올가의 공연을 보고 싶어 합니다. 국장은 여전히 그에게 출동을 명령하고 네메시스는 올가가 능력자이면서 동시에 능력자가 아니라고 그에게 알립니다. 이해하지 못한 요시는 가는 길에 아테나에게 묻지만 아테나는 여전히 비밀로 하고 그에게 먼저 임무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그는 유치원에 도착하는데 이번 괴물은 아이에게 빙의하여 소동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쉽게 괴물의 모든 계략을 분쇄하고 아이에게서 괴물을 떼어냅니다. 기지로 돌아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요시는 감옥에서 올가를 다시 만나 그가 거기에 왜 있는지 묻습니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은 아테나는 그에게 올가가 능력자이지만 아직 계약의 신이 없기 때문에 괴물이라도 계약을 하려고 무모하게 행동한다고 말합니다. 올가는 요시보다 강한 계약의 신을 찾아 그와 맞설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요시와 타마키는 야르노를 만나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그는 올가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자신의 예측은 보통 매우 정확하다고 알립니다. 또한 야르노는 타마키를 대신하여 요시를 새로운 팀장으로 임명하고 싶어 합니다. 타마키는 동의하지 않지만 회장의 명령은 절대적이기에 마지못해 돌아섭니다. 다음 날 아침 아테나는 일어나자마자 요시가 타마키의 상황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을 알아챕니다. 한편 타마키는 팀장 자리를 잃었다며 언니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고 생각하며 편지를 씁니다. 모두 함께 아침 식사를 하는데 타마키는 갑자기 한 입도 먹지 않고 자리를 떠나자 유카리는 자신의 요리가 타마키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너스는 타마키가 가끔 이렇게 행동한다며 유카리를 위로합니다. 올가는 요시에게 타마키의 상황을 더 알고 싶으면 과장에게 물어보라고 한다. 그러자 그는 네메시스와 과장의 어질러진 방에 가서 타마키의 과거를 알게 된다. 그녀는 한때 괴물로 오염된 지역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 싶어 했다. 하지만 능력이 각성하여 능력자로 변했다. 타마키는 불평 한마디 없이 항상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했기에 팀장으로 선택되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면에서 타마키는 요시와 비슷하지만 타마키는 조금 외모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바로 그때 경보가 울리고 이번 재난은 사극 괴물 2마리가 나타나는 것이다. 팀은 재빨리 재난 현장으로 향한다. 2명의 공격 특화 소녀는 한 팀이 되고 타마키와 요시는 다른 한 팀이 되어 2팀으로 나뉘었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이 2 괴물은 전에도 여러 번 탈출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격 특화 소녀들은 목표물을 신속하게 제거하는 임무를 맡고 요시팀은 다른 팀이 임무를 완료하고 나머지 괴물을 처리하러 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클로에는 시작부터 자신의 최강 기술을 사용합니다. 요시는 타마키 앞에 서서 상대의 공격을 막습니다. 마나는 투명화 기술을 사용하여 자신을 숨깁니다. 클로에는 계속해서 정면에서 공격을 퍼붓습니다. 괴물은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돌진하며 약점을 노출하고 바로 뒤에서 마나의 전력으로 날아온 일격을 맞습니다. 클로이를 미끼로 한 작전이 성공했습니다.
반면 괴물은 힘을 흡수하며 점점 강해지고 요시와 타마키는 공격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장은 타마키에게 괴물을 완전히 제거하라고 명령합니다. 타마키가 주저하자 요시가 뛰어들어 방패로 괴물을 공격합니다. 괴물은 도망치고 빙의된 사람은 도주합니다. 돌아온 타마키는 명령 불복종으로 질책을 받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요시는 타마키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목숨을 빼앗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사실에 불만을 느낍니다. 아테나는 요시가 실제로 동정심이 많다는 것을 알아채고 그런 그의 모습을 좋아합니다. 갑자기 괴물이 다시 나타난다. 아직 아무도 회복하지 못했으므로 이번에는 국장이 요시와 함께 직접 전투에 나선다. 그들은 도착하여 여성 괴물이 주변의 에너지를 더 흡수하는 것을 막는다. 국장은 괴물을 포위하기 위해 많은 폭탄을 투하한다. 그녀는 요시에게 주변 시민들을 보호하라고 요청한다. 국장이 폭탄을 폭파시키자 그는 방패를 들어 시민들을 막는다. 그는 이것이 국장의 최강의 기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저 기본 공격일 뿐이다. 한편 타마키는 구석에 풀이 죽어 앉아 비너스를 짜증나게 한다. 그녀는 일어서서 타마키에게 과도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과 함께 가자고 요청해야 한다. 그들은 싸우기 위해 현장에 도착한다. 타마키는 괴물이 퍼뜨린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치료하고 싶어 하지만 비너스는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일에 먼저 집중하라고 한다. 그녀는 달려가서 국장이 괴물을 심하게 때린 것을 본다. 몰린 괴물은 숙주 몸을 떠나 타마키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빙의하려 하지만 그녀는 채찍으로 괴물을 막는다. 국장은 다시 타마키에게 괴물을 죽이라고 요청한다. 요시는 폭력이 항상 해결책이 아니라고 반대하지만 비너스는 타마키에게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사랑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행을 가져올 수 있는 생명체에게는 냉혹해야 한다. 이제 타마키는 그녀의 이상을 명확히 이해하고 채찍을 휘둘러 괴물을 제압합니다. 국장은 이 행동이 요시에게 잔혹하다고 생각하지만 모두 각자의 관점이 있으므로 그녀는 그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타마키는 식탁에 와서 지난 몇 일간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모두에게 사과합니다. 그녀는 모두에게 용서받습니다. 타마키는 그 괴물을 죽이는 것을 막으려 했던 요시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녀는 이제부터 그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몇 마디 하려고 일어섰고, 그러자 클로에는 그가 모범적인 팀장인 척한다고 놀렸습니다. 그날 역대 최고 수준인 9.8의 재난 경보가 발령되었지만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아테나는 갑자기 다라나 루시퍼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악마신이었고 최근 9.8 재난을 일으킨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는 이곳이 재밌어 보인다며 앞으로 인간 세상에 살겠다고 그녀에게 알렸습니다. 수년 전 보안국의 타마키만 현장에 있던 시절 그녀는 클로에를 재난에서 구출했고 크게 다쳤습니다. 그 후 클로에는 싸움에 참여하기 위해 능력자 파워드 인디비주얼가 되기로 결심했고 지금도 매일 아침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빨간 신호등 기둥을 표식으로 삼아 다음 기둥까지 곧장 달렸습니다. 이 기록은 그녀가 매번 달릴 때마다 갱신하려고 노력하는 기록입니다. 그녀는 그 후 국장의 집으로 갔습니다. 국장과 수사팀은 어젯밤 9.8 재난이 발생했던 현장을 조사했지만 재난이 오래 지속되지 않아 거의 단서가 없었습니다. 그 후 클로에는 아침 식사를 위해 그룹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아침은 아테나가 요리했고 마른 생선 샌드위치만 만들었습니다. 모두들 그저 허기를 채우기 위해 먹었고 타마키는 클로에에게 수사팀의 꾸중을 듣지 않도록 더 이상 조사 지역에 가지 말라고 일렀습니다. 그 후 그룹은 최근 재난의 원흉으로 누가 가능성이 있는지 비너스에게 물었습니다. 비너스는 몇몇 악마신들을 언급했지만 루시퍼의 이름을 말하려고 하자 아테나에게 즉시 제지당했습니다. 클로에는 나중에 미디어실에 가서 잠시 컴퓨터를 빌렸습니다. 그 후 그녀는 어젯밤 재난의 CCTV 영상을 검토했고 현장에 한 소녀가 있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 소녀가 9.8 사건의 원흉과 합쳐진 것을 알고 위치를 추적해 찾아 나섰습니다. 클로에는 소녀의 위치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이었고
국장과 요시의 팀은 클로이가 또다시 혼자 행동하는 것을 알아챘지만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근처에서 4단계 재난 경보가 발령되었고 클로이는 먼저 출동했습니다. 요시의 팀은 재빨리 그녀를 뒤쫓았지만 잠시 후 다른 곳에서 새로운 재난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들어왔고 요시는 클로이에게 새로운 위치로 합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클로이는 첫 번째 재난을 혼자 처리하기로 결정했고 발키리는 클로이와 함께하기 위해 팀에서 분리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곧 만나 변신하여 괴물이 만들어낸 것으로 추정되는 구체들과 싸웠습니다. 요시 쪽은 이동 중에 이 구체들을 마주쳤고 모노가 일부를 제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요시도 아테나와 함께 협력하여 싸우러 나갔습니다. 반대편의 클로에는 공들을 빠르게 처리했지만 그 안에 묘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마나는 요시를 제때 돕지 못해 그가 공들이 던진 차에 치였습니다. 돌아왔을 때 클로이는 다시 혼자 행동했다며 타마키에게 꾸중을 들었지만 재난은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시의 부상은 의도치 않았지만 클로에는 눈앞의 적을 보고 싸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요시는 현재 괜찮고 곧 깨어날 것입니다. 조너는 요시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할 전투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클로에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인데 타마키가 왜 자신을 잔소리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시가 깨어나자마자 타마키는 클로이의 경솔한 행동에 대해 사과하러 왔습니다. 전투 후 아직 몸이 많이 아프지만 그는 아무도 탓하지 않고 크게 문제 삼지 않으니 사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갑자기 괴물 경보가 다시 울렸습니다. 약 70마리로 추정됩니다. 올가는 이제 괴물과 변신하고 싶어 하지만 괴물은 원하지 않습니다. 국장은 모두가 기력을 회복할 때까지 아무도 행동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시만 전투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는 현장에 도착하여 수십 개의 그 공들을 만났습니다. 약하지만 그 수가 질을 보상할 수 있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요시와 아테나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변신하여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타마키와 클로에는 아직 에너지 충전이 덜 되었지만 20분 이상 걸릴 것 같아 비너스는 운전기사에게 천천히 출발하라고 했습니다. 두 여신은 그들에게 서로 화해하거나 적어도 서로에 대한 불만을 모두 표출하라고 했습니다. 타마키는 클로이가 왜 항상 허락 없이 수사지역에 몰래 들어오는지 물었습니다. 클로이는 수사팀이 자신을 항상 골치 아픈 호전적인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자 운전기사는 두 소녀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기 위해 경로를 변경했습니다. 타마키는 클로이가 혼자서 행동하는 것이 항상 팀 동료들에게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시가 가장 최근의 예입니다. 하지만 클로이는 적어도 스스로 걸어가고 싶고 기계처럼 명령에 완전히 따르고 싶지는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현장에 도착하여 변신하여 계속해서 다퉜습니다. 다마키는 그들이 한 팀이며 전투에서 서로를 지지해야 한다고 믿었지만 클로에는 착각 속의 동료 없이도 세상을 다 감당할 만큼 강하다고 생각했다. 요시는 기력이 다 떨어져 변신 상태를 해제해야만 했다. 다마키는 그들을 지원하러 와서 앞으로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클로에는 검을 크게 키워 공을 베어냈지만 그것들이 단순한 꼭두각시 같아서 주요 괴물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때 꼭두각시 더미에서 진짜 괴물이 나타났고 다마키에게 발견되어 잡혔다. 그녀는 클로에가 처음 팀에 합류했을 때와 함께 싸웠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래서 다마키는 자신의 로프를 이용해 클로에가 돌진하여 괴물을 끝장낼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 그날 저녁 돌아온 후 클로에와 다마키는 서로 화해했다. 아테나는 오늘 변신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요시에게 사과했습니다. 자신을 걱정하는 모두를 보며 그녀는 9.8 재앙을 가져온 루시퍼를 만났다고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알 수 없는 이유로 아르테미스와 마나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두 친구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고 마나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었거나 더 정확히 말하면 버려졌다고 밝혔습니다. 고아원에 보내졌지만 마나는 아무하고도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이 버려진 곳으로 돌아가 편지를 남겼고 언젠가 부모님이 자신을 찾으러 올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밤에 그녀는 여전히 외출합니다. 국장은 알고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마나가 웃는 걸 본 적이 없었다.
요시는 아버지에게 여자아이를 어떻게 행복하게 해야 하는지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걸었고 아버지는 음식으로 해보라고만 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조언을 너무 직역해서 상황에 맞지 않는 요리를 만들어 역효과를 냈다. 게다가 타마키에게는 나쁜 의도를 가진 것으로 오해받았다. 그래서 그는 그런 어리석은 방법을 쓰는 대신 마나에게 직접 이야기하려고 뒤쫓아갔다. 그는 단지 친구가 되고 싶었을 뿐이라고 사과했지만 마나는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도망쳤다. 그는 2년 전 발생한 사건 이후 다시 능력을 얻게 되어 매우 행복하다고 말했다. 마나는 그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듣고 싶어 했다. 그 당시 그는 완전히 절망했었고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 그 방법을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전 성격은 사라졌지만 다행히 감정은 남아있어서 이제는 다시 그 물건을 사용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다시 경보가 울렸고 이번에는 6.5레벨의 비행 괴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출동하여 변신한 후 괴물이 숨어있는 곳으로 진입했습니다. 괴물이 깨어나 날아가기 전에 신속하게 공격할 계획이었지만 접근하려는 순간 클로이와 타마키가 붙잡혔고 에너지가 매우 빠르게 소모되어 국장은 그들을 후퇴시켜야 했습니다. 요시와 마나만 남았습니다. 근접했을 때만 에너지가 소모되므로 저격수 마나에게 희망을 걸었습니다. 요시는 마나가 사격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숨어서 적절한 사격 각도를 찾기 시작했지만 쏘아도 괴물이 너무 단단해서 효과가 없었다. 모두 그녀가 괴물을 간지럽히는 것 같다고 느꼈고 파충류 감각을 지닌 괴물은 그녀가 숨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나를 재빨리 발견했다. 뱀떼가 몰려들어 마나를 덮쳤고 요시는 재빨리 그녀를 구출해야 했다. 마나가 치료를 받으러 돌아가는 동안 일행 모두 일시적으로 후퇴해야 했다. 괴물은 이전 위치에 그대로 있었다. 마나와 요시는 둘만 있고 싶어 했기에 아테나는 밖으로 나가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저 멀리 전기 불빛이 점점 꺼지는 것을 알아챘고 곧 기지 전체가 같은 상황이 되었다. 괴물의 오염지역 영향이 발전소까지 미쳐 도시 전체가 혼란에 빠졌고 신호등이 꺼지고 병원에서는 끊임없이 지원 요청이 왔다. 그들이 가진 최근 시간은 내일 아침까지였습니다. 자너 자신이 직접 여기 와서 사방에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올가는 그들이 뱀에 접근하지 못하면 승산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예측했습니다. 병원의 상황을 본 마나는 즉시 아르테미스와 함께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었기 때문에 상관에게 버스트 사용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요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역시 달아났습니다. 모두가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너는 마나가 버스트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국장에게 결정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요시는 마나가 괴물에게 서서히 접근하여 물리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방패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그녀를 막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과거 일 때문에 슬퍼하는 걸 알았지만 현재 그녀에게는 사라지길 바라지 않는 가까운 팀 동료들이 있다는 걸 그녀가 기억하길 바랐다. 마나는 요시의 계획에 귀를 기울이기로 했고 그의 전략을 따랐다. 두 사람은 오염지역으로 진입했고 요시는 사정거리 안에 들어올 때까지 마나를 완전히 보호했다.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자마자 요시는 그녀를 안으로 던졌다. 괴물은 저항하려 했고 마나를 기절시켰지만 요시는 그녀를 잡았고 함께 다시 시도했다.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괴물을 물리쳤다. 마나는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클로에는 처음으로 마나의 미소를 보았다. 자, 이제 그룹의 마지막 소녀, 유카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아직 신의 계약을 맺지 못해 최전선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없었기에 유카리는 항상 후방에서 최선을 다해 도왔다. 매일 아침 클로에가 뛰어 돌아올 물을 준비했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의 사소한 일들까지 챙겼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도왔기에 유카리는 항상 집으로 가져갈 많은 것들을 받았다. 유카리는 방금 가져온 간식을 모두에게 맛보라고 내놓았고 여신들을 위해 음료까지 만들었다. 처음 만났을 때와 비교하면 마나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아르테미스는 이제 더 밝아 보였다. 아르테미스는 유카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 후 유카리와 올가는 아테나와의 조합을 시험해 보기 위해 훈련장으로 불려갔다. 유카리는 적합하지 않았고 올가는 손도 대기 전에 완전히 거절당했다.
유카리는 결합 방법을 여러 가지 요청했지만 각 장마다 방법이 달랐기에 과장은 유카리가 곧 자신만의 방법을 찾기를 바랐다. 유카리는 기숙사로 돌아와 음식을 준비하며 자신만의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했지만 여전히 떠오르는 것이 없었다. 한편 이전에 뱀이 갑자기 춥다고 불평했기에 히터가 아직 고쳐지지 않은 탓에 어린 조연 캐릭터가 뱀에게 음료를 가져다 주었다. 그가 도착했을 때 뱀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경악하여 확인하러 달려갔지만 함정이었고 그 지역 전체가 즉시 오염되었다. 뱀은 유카리의 곳으로 왔지만 그녀를 해치지 않았다. 아니, 아직은. 유카리가 음식을 주었기에 뱀은 조금 더 알고 싶어 했다. 뱀은 유카리가 요리를 아주 잘한다는 것을 알고 자신처럼 신을 섬기는지 알고 싶어 했다. 한편 과장과 다른 사람들은 뱀 아래 바닥을 폭파시켜 다른 감방으로 떨어뜨릴 계획을 세웠다. 세 소녀는 이때 병원에 만화를 문병 갔기에 요시만이 유카리를 구출할 책임을 지고 올가는 유카리에게 지시를 몰래 전달하기로 했다. 그는 유카리를 찾아 시간을 끌라는 지시를 재빨리 전달했다. 그녀는 여전히 뱀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을 찾으려 애썼다. 그녀는 뱀을 숭배하겠다고 동의했지만 뱀은 이미 한동안 뒤에 서 있는 올가를 눈치챘다. 그래서 뱀은 돌아서 그를 날려버렸다. 뱀이 유카리를 삼키려는 순간 바닥이 폭발했고 요시는 재빨리 달려와 유카리를 구했다. 이번에는 국장이 직접 나섰다. 그녀는 뱀을 신들에게 보내려던 참이었는데 유카리가 일어서서 뱀을 감싸 안았다. 폭탄이 터지려는 순간 요시가 방패를 던져 제때 막았지만 돌멩이 하나가 떨어졌고 뱀이 그녀를 대신해서 지켜주었습니다. 뱀이 이유를 묻자 그녀는 뱀이 자신을 칭찬했을 때 뱀이 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뱀은 그런 사소한 일 때문에 목숨을 걸다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뱀은 유카리를 흥미롭게 여겨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루시퍼가 인간에 대해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카리가 병원으로 옮겨지자 뱀은 그녀를 자신의 계약자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모두를 모아 그녀와 뱀의 변신을 관찰했습니다. 두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가 되었고 세 소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국장은 뱀을 신뢰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요시는 두 사람이 매우 잘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았고 유카리는 뱀에게 캐시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며칠 후 요시는 여동생에게 다른 부대가 교대 근무를 위해 온다는 이유로 내일이 휴무라고 알려주었다. 그는 집에 가서 아테나를 데려가기로 했다. 다음 날 그가 도착하자마자 그는 여동생을 만났다. 어린 소녀는 모두가 기다리고 있으니 들어오라고 말했다. 그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들어가 보니 모두 이미 와 있었고 요시의 생일을 축하해 주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의 생일이 아니었기에 그는 여동생이 모두를 여기로 불러 모아 놀게 하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클로이도 휴무가 요시의 생일과 딱 맞아떨어진 것이 우연일 수 없다는 점이 이상하게 여겨졌지만 모두 하루 종일 놀고 싶어 했기에 그냥 넘어갔다.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궁금해했고 두 남매는 아버지가 또 여자를 찾으러 간 거라고 의심했다. 과연 그랬다. 아버지가 누군가를 데리고 왔고 요시가 확인하러 내려가 보니 놀랍게도 과장님이자 숙적이었다. 두 사람 모두 아버지에게 요시의 생일이라고 속아서 축하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다. 슈리는 음식을 만들러 갔고 타마키는 돕겠다고 나섰다. 그 후 여자아이들은 음식 준비를 했다. 클로에는 장식을 맡았다. 올가는 테이블에 물건들을 놓기 시작했고 발키리는 그림을 정말 못 그리는데 왜 클로에가 자신을 장식에 끌어들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저녁이 되자 모두들 자신의 일을 마쳤다. 요시도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상부직원 접대를 핑계로 이를 피했다. 발키리는 네메시스가 처음으로 누군가와 즐겁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요시의 아버지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았다. 음식이 나오자 타마키는 요시의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했고 요시의 어머니는 여러 해 전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요시의 아버지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애인이 있는 사람이 있냐고 물었다. 비너스는 모두에게 호감이 있어서 자진해서 손을 들었다. 아버지는 요시를 바라보며 예쁜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아직 마음에 두는 사람이 없냐고 그런 생각을 해봤을 거라고 물었다.
하지만 요시는 도시의 혼란을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어서 사랑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식사 후 모두 정리하느라 바빴다. 다마키와 비너스는 요시의 어머니 사진을 보러 갔다. 클로에는 요시의 방에 몰래 들어가 낙서를 했다. 그는 클로에에게 항의하러 왔지만 클로에는 너무 귀엽다고 생각했다. 국장은 아테나가 어디 있는지 물었고 아테나가 무언가를 사러 나갔다는 말을 들었다. 아테나는 돌아오는 길에 요시의 말을 생각하고 있었다. 갑자기 그녀는 루시퍼를 다시 만났고 그는 옛 세상에서 충분히 싸웠기에 여기서 인생을 즐기고 싶어 했다. 루시퍼는 아테나가 요시에게 반했다는 것을 알아챘지만 그녀는 여기서 전쟁이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가 요시의 삶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루시퍼는 그것을 달가워하지 않았고 그녀가 원한다면 여기서 살기를 바랐다. 인간과 신이 함께 사는 세상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시가 찾아왔기에 루시퍼는 인사만 하고 떠났습니다. 요시는 아테나가 그렇게 위험한 사람을 만났으면서 빨리 연락하지 않은 것을 나무랐습니다. 연락하려던 참이었지만 루시퍼는 그저 평화롭게 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요시는 믿지 않았기에 헤어질 때 서로 얼굴을 마주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나와 아르테미스는 편지를 가지러 돌아와 부모님을 찾는 것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비너스와 국장은 함께 더 마시러 갔습니다. 유카리와 클로에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타마키, 올가, 네메시스만 남았다. 타마키와 아테나는 서로 목욕을 하자고 했다. 네메시스는 여동생에게 공포 영화를 보자고 했다. 두 소녀는 이야기를 나누러 위층으로 올라갔다. 요시는 루시퍼 사건을 언급했다. 올가는 요시가 아테나에 대한 신뢰를 흔들리게 한 것을 비판했다. 그는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악신들이 나쁜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저 막강한 힘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위험하다고 낙인 찍어서는 안 됩니다. 타마키와 아테나는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테나는 자신의 세계의 문제로 모두를 곤경에 빠뜨린 것에 죄책감을 느껴 전쟁이 끝나면 옛세계로 돌아갈 계획이었습니다. 타마키는 그녀가 그런 외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예전 일들을 이야기하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가는 요시에게 인간과 신이 함께 사는 것을 아무도 금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으며 그의 잘못을 깨닫게 했고 요시는 사과하러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올가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그를 막으려 했지만 두 소녀가 막 목욕을 마치고 나오는 바람에 요시는 이미 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시는 무릎을 꿇고 사과해야 했지만 사과해야 할 사람은 타마키가 아니라 아테나였습니다. 그는 아테나에게 사과하며 계속 자신을 믿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테나는 감동했고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 한편 네메시스와 국장은 과거 국장의 상관이었지만 기억을 잃은 듯한 애쉬라는 사람을 찾으러 갔다. 얼마 후 애쉬는 남극의 시설로 옮겨졌고 그곳은 갑자기 온갖 종류의 얼음 괴물들에게 공격받았다. 요시 일행이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동안 제너가 그를 사무실로 불렀다. 거기서 그는 국장, 아니 이제는 베로니카의 사직서를 받았다. 제너는 그에게 이전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다. 애쉬는 한때 베로니카의 상관이었지만 괴물에게 빙이 되어 의식을 잃고 감염되었다는 것을, 본부는 애쉬를 병원에 숨겨 치료해왔고 이제는 검사를 위해 연구소로 옮겼다. 갑자기 한때 애쉬에게 빙의했던 괴물이 사슬을 끊고 탈출하여 그 연구시설을 공격했다. 그래서 베로니카의 문제는 요시가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가는 길에 유카리와 아테나는 요시가 왜 그렇게 어두운 표정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모두들 그가 베로니카를 걱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로니카는 지금 네메시스와 함께 연구시설로 향하며 괴물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근 군사기지에 도착하여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애쉬는 여전히 착륙장에 쓰러져 있었고 괴물은 서서히 올라오며 주저없이 모든 것을 부수고 있었습니다. 요시 일행의 비행기는 더 이상 날 수 없었기에 유카리는 요시와 아테나가 든 탈출용 고치를 지고 날아야 했습니다. 냉혈한 생물인 쾌트시는 이 날씨에 금방 졸음이 왔습니다. 유카리는 쾌트시를 깨우려 했지만 본능이 너무 강했고 결국 모두 함께 떨어졌습니다. 세 소녀는 요시가 위험에 처한 것을 알았지만 도시를 지키기 위해 그곳에 남아있어야 했기에 갈 수 없었다. 베로니카는 괴물을 만나 제압하고 있었다.
요시 일행도 그 기지에 도착했고 그들은 캐트시와 유카리를 남겨둔 채 2명이 베로니카를 뒤쫓았다. 이곳 군인들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드론으로 공격했다. 아테나는 요시를 돕다가 안으로 떨어졌고 2사람은 부상을 피하기 위해 합쳐졌다. 2사람은 한동안 허둥지둥하다가 비밀 통로를 발견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몇 년 전 애쉬가 괴물과 융합하려 했던 일 때문에 정신을 잃고 괴물이 폭주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캐트시는 깨어나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었다. 둘은 재빨리 요시를 돕기 위해 달려갔다. 둘 다 넘어졌지만 재빨리 요시와 아테나를 일으켜 세웠다. 그는 유카리에게 애쉬의 파워 카드를 찾도록 지시하고 자신은 베로니카를 막으러 갈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몰리고 모든 힘을 다 써버렸지만 요시는 애쉬가 괴물과 합체했을 때 괴물을 미치게 만들었기에 그 앞을 막아섰다. 그는 그녀에게 테이프를 보여주었고 탑도 무너지기 시작했다. 괴물은 쓰러졌다. 베로니카는 괴물을 끝장내려 했지만 괴물의 눈을 들여다보니 진정한 피해자임을 깨닫고 멈췄다. 유카리도 카드를 찾았고 요시를 가두려 했던 자는 다른 세계 생물보호법 위반으로 체포되었다. 요시를 가두려 했던 자의 기억 일부를 되찾아 주었다. 그룹은 돌아가기 시작했다. 제너는 베로니카에게도 국장직으로 복귀해주길 바랐지만 베로니카는 자신이 무고한 생명체를 죽일 뻔했기에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모두 제너와 책임을 함께 나누고자 자신이 감춰왔던 죄를 고백한 후 돌아왔고 베로니카는 업무를 계속했다. 국장은 요시에게 감사를 표하려던 찰나 모두가 자신의 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국장 또한 각자의 처벌을 명확히 밝혔다. 며칠 후 그룹은 훈련을 계속했고 모두 더 원활하게 협력했다. 유카리는 유인 역할을, 마나와 타마키는 몬스터들을 적절한 위치로 유도하고 요시와 클로이는 마무리했다. 올가는 여전히 큰 도움을 줄 수 없었기에 보상으로 체력 훈련에 집중했다. 모두가 모의 전투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니 올가는 더욱 의기소침해졌다. 요시는 그를 찾아 빨리 계약을 찾을 수 있도록 응원하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올가는 더욱 속상했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 가서 미키라는 새로운 접수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괴물들에게 도움을 청해 계약을 맺고 세상을 바꾸고 싶었지만 단 한 마리만 응했습니다. 그 괴물은 국장이 직접 체포한 엘류였습니다. 그 괴물은 올가와 계약을 맺는 대신 하루 외출을 원했습니다. 올가는 속지 않았고 그 괴물은 자신의 힘이 루시퍼와 맞먹는다고 밝혔습니다. 마치 악마를 부르듯 루시퍼가 감옥으로 바로 들어왔습니다. 국장과 제너는 아직 몰랐다. 갑자기 경비팀에서 루시퍼라고 주장하는 자가 찾아와 최고 권위자를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 긴급 모드가 작동되었지만 루시퍼는 선의를 가지고 왔으며 합류하고 계약을 맺고 싶다고 말했다. 올가는 즉시 수락했지만 제나는 루시퍼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며 거절했다. 그는 어렵게 굴지 않았고 그저 올가를 지켜보고 떠났다. 올가는 제너를 찾아가 질문했지만 그는 반대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올가에게 당분간 루시퍼를 조심하라고 했다. 여전히 화가 난 올가는 훈련장으로 달려가 격투 훈련을 했다. 하급 몬스터와 싸워도 이길 수 없었다. 미키는 몰래 지켜보다가 그를 깨우려고 뺨을 때렸다. 그녀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고 루시퍼에 대해 알게 되었다. 올가는 루시퍼에 대한 정보를 더 모으고 싶었기에 예전부터 루시퍼를 알던 사람에게 묻는 것이 가장 좋았고 올가가 접촉한 사람은 엘릴루였다. 그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대답을 거부했다. 그는 하루 동안 풀어주겠다고 약속했고 즉시 경고가 울렸다. 엘릴루는 올가에게 빙의하여 도망쳤다. 그들은 이 사실을 방금 듣고 올가가 최근 조급해 보였기에 몬스터를 풀어준 사람이 올가일 것이라고 정말 의심했다. 그룹은 나중에 엘릴루를 발견했다. 그들은 훈련 때처럼 대형을 갖추었지만 엘릴루는 국장에게만 복수하고 싶어서 국장을 강제로 나타나게 하려고 필사적으로 공격했다. 하지만 그들은 교훈을 잘 배웠기에 그룹은 흩어져 훈련 때처럼 정확하게 행동했다. 그룹은 엘릴루를 성공적으로 물리치고 올가를 해방시켰다. 그가 깨어났을 때 그는 더 이상 로직의 힘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몸에는 오염 흔적도 있었다. 그룹은 이제 올가가 그렇게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하며 올가를 보호하려 했다.
게다가 올가는 그의 힘 사용이 잠겼고 그들은 힘카드를 찾아야 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떤 팀에도 속하지 않을 것이다. 불행히도 루시퍼가 가져갔습니다. 그룹은 몰랐기에 여전히 올가가 그것을 찾도록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올가가 너무 절박했기에 그의 상황에 공감했습니다. 올가가 깨어났을 때 미키는 다시 그의 곁에서 그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올가가 엘릴로를 풀어준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문이 저절로 열리는 순간까지 한동안 망설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올가를 추방할 계획이었기에 미키는 이 사실을 보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럴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모두 연극이었고 미키는 루시퍼의 신복이었으며 올가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진 바로 그때 루시퍼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올가에게 에너지 카드를 돌려주고 그의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두 올가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가 동력 지원 장치를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국장은 사람들을 시켜 올가가 가져간 동력 지원 장치의 위치를 추적하게 했지만 파괴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찾을 수 없었습니다. 캣트씨는 이 사건에 대해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기에 웃었습니다. 루시퍼는 이제 올가를 그의 추종자들이 그와 합쳐지기 위해 기도하는 교회로 데려갔습니다. 올가는 그가 자신의 에너지 카드를 왜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루시퍼는 과거의 자신과 같은 올가에게 동정심을 느꼈다. 그 또한 신들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추방당했었다. 일단 악으로 낙인 찍히면 벗어나기 어렵다.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자신의 존재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 천재라 해도 다를 바 없다. 그는 올가에게 아래 사람들이 힘을 갈망하고 자신이 그들에게 최고의 힘을 주겠다고 보였다. 유카리는 쾌치의 지시를 따라 하늘을 날아 루시퍼의 은신처와 올가가 그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하지만 조직 사람들은 감옥을 연 사람이 미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루시퍼의 진짜 목적을 몰랐기에 전쟁을 치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몰래 올가를 되돌릴 방법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룹은 쾌트씨가 루시퍼의 위치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궁금해했고 쾌트씨는 본능이라고 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쾌트씨는 이전에 루시퍼와 내기를 해서 졌다고 실토했습니다. 그래서 루시퍼가 문을 통해 쾌트씨를 이곳으로 보낼 때 많은 괴물들을 함께 데려왔던 것입니다. 캣트씨는 루시퍼의 목적을 몰랐기에 클로이는 더 자백하도록 캣트씨를 스토브 위에 올려놓았지만 그게 캣트씨가 아는 전부였습니다. 이제 모두는 이 세상에 온 괴물들이 모두 루시퍼가 데려온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올가는 이 시점에서 루시퍼에게 속고 조종당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루시퍼는 인간과 신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자신의 욕망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성공적으로 올가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올가를 모두에게 소개하며 자신과 합쳐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올가는 약간 주저했지만 이제 더 이상 보안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였다. 그에게도 돌아갈 길은 없었기에 루시퍼를 따르기로 결심했다. 아래 사람들은 모두 올가의 등장을 기뻐했다. 그들은 그가 천국에서 온 지도자라고 생각했다. 여신들은 이제 올가가 루시퍼를 천이 내린 기회로 보고 통합을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의아해했다. 비록 루시퍼와의 통합이 도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모두 불안감을 느꼈고 바로 그 순간 올가와 루시퍼는 공식적으로 합쳐졌다. 두 사람의 합쳐짐 신호는 보안국에 감지되었다. 그들은 루시퍼가 올가와 합쳐졌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했습니다. 올가는 이제 사람들에게 허위 정보를 퍼뜨리며 보안국을 악당으로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조직은 루시퍼를 체포하기 위해 사람들을 보내야 했지만 요시는 올가를 설득하기 위해 직접 대화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아테나는 함께 가야 했지만 근처에 숨어서 상황이 통제 불능이 될 때만 개입하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그들이 도착하자 요시는 올가에게 자신의 누명이 벗겨졌으니 모두에게 돌아가라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올가는 더 이상 돌아갈 필요가 없다며 요시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요시는 싸우고 싶지 않았지만 올가는 협상할 생각 없이 바로 요시를 공격했고 아테나는 뛰쳐나가 요시에게 변신해서 싸우고 설득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올가의 공격을 막아내면서도 여전히 그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올가는 귀담아 듣지 않고 약한 수부터 강한 수까지 모든 기술을 사용하며 계속 공격했다. 한편
마나는 보안국이 루시퍼 추종자들의 힘카드가 모두 바뀐 것을 알아내도록 도왔다. 루시퍼의 목적은 이 세상의 신들에게 자리를 마련해주고 인간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힘을 주는 것이었다. 그는 이것을 상호 이익이 되는 상황이자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세상으로 보았다. 올가는 그것이 그가 선택한 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자신의 이상에 대해 이야기했고, 올가는 루시퍼 추종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것이라는 루시퍼를 믿기로 했다. 요시는 그가 루시퍼에게 세뇌당했다는 것을 일깨워주려 했지만 올가는 듣지 않았고 심지어 요시를 쓰러뜨리기까지 했다. 요시는 말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힘으로 올가를 되돌리기로 했다. 그가 방패를 던진 순간 올가는 블랙홀로 빨아들여 반격했습니다. 세 소녀와 국장이 도와주려 했지만 올가는 모두를 피해 연속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쉴 새 없이 수십 개의 별을 던져 각자를 추격했습니다. 국장의 공격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갔고 하나씩 공격을 받은 이들은 요시 뒤로 후퇴하여 그에게 막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올가는 요시조차 막을 수 없는 더 많은 별들을 던졌습니다. 올가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그들을 모두 쓰러뜨렸습니다. 그 후 그는 감옥으로 가 나머지 괴물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제너가 그를 만류하려 했지만 공격받았고 그는 그 틈을 타 괴물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교회로 돌아온 올가와 루시퍼는 추종자들을 다시 만나 최초로 선택된 융합 대상들을 보여주고 괴물과의 융합 대상이 될 자원자들을 더 모집했다. 루시퍼의 오염지역이 빠르게 생성되었고 동시에 괴물들이 나타났다. 오염지역이 모든 통신 신호를 차단했기 때문에 본부에 연락할 수 없었다. 시민들을 신속히 대피시켜야 했고 제너도 이곳으로 와서 앞으로는 자신이 이곳의 지휘를 맡겠다고 알렸다. 다른 지부들도 바빴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해야 할 것 같았다.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전투에 투입되었고 그들의 임무는 도시 위의 모든 공간 문을 닫는 것이었다. 그들은 각자 다른 장소로 갔다. 요시는 올가를 찾으러 갔다. 베로니카는 그가 시간을 끌어주길 바랐다. 그래서 그녀가 이쪽에서 엘릴과 결판을 볼 수 있도록 요시는 올가가 먼저 공격할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올가와 직접 전투를 시작했다. 유카리는 유치원에 있는 하급 몬스터를 잡으러 갔다. 그녀는 일찍 감지하고 재빨리 공격했다. 하급 몬스터였기에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마나는 처음에 헤라운드를 처리했다. 클로에는 전에 만났던 인형 몬스터를 만났고 타마키는 가장 힘든 싸움을 했다. 요시가 처음 만났을 때 함께 맞섰던 로켓 발사 몬스터와 싸워야 했기 때문이다. 지금 조직에서는 모두를 나눠서 싸우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었다. 과거에는 이러한 몬스터들을 각각 물리치기 위해 협력해야 했기 때문이다. 유카리는 전투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기에 1레벨 악마만 상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휘관은 모두가 전사들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얀너는 그들의 전사들을 믿는 수밖에 없었다. 유카리는 이제 그 1레벨 몬스터를 발견했다. 마나는 자신이 상대하는 몬스터의 움직임과 공격 리듬에 점차 익숙해지고 있었다. 꼭두각시 몬스터는 클로에를 잡기 위해 밧줄을 던졌지만 그녀는 간신히 도망쳤다. 타마키는 계속해서 치유 마법을 사용하는 대신 공격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들은 그 후 자신의 가장 강력한 기술들을 연달아 펼치며 훈련의 성과를 증명했다. 베로니카는 자신이 설치한 함정에 엘리를 유인했다. 마나는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강력한 공격을 가했다. 클로에는 검을 크게 하여 앞으로 돌진하며 꼭두각시 괴물을 향해 공격했다. 타마키도 채찍으로 바꿔 마무리 일격을 날렸다. 유카리는 차분하게 기술을 외우고 쾌츠는 나머지를 처리했다. 이제 가장 강한 자, 루시퍼만 남았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다른 이들이 모두 기력이 다 떨어졌기에 베로니카만 요시를 도울 수 있었지만 요시는 둘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요시는 새로운 능력인 흡수 보호막을 사용하여 모든 공격을 흡수했지만 그 대가로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다. 그는 공격을 막는 역할을 하고 베로니카는 공격을 맡았지만 상대편의 스태프도 공격을 흡수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 베로니카는 다소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요시는 올가가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채고 올가를 공격하게 유인한 후
그 틈을 타 반격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고는 다시 일반 방패로 바꿔들고 돌진하여 올가에게 방패를 던졌다. 올가가 공격하는 순간 베로니카가 공격을 했지만 그는 미리 다른 스태프를 소환하여 계산해 놓았기에 이제는 공격과 방어를 모두 완벽하게 할 수 있었다. 그러자 올가는 동시에 2번 공격을 날렸다. 요시는 힘이 다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베로니카는 자신의 몸으로 요시와 아테나를 보호하다가 의식을 잃었다. 올가는 처음부터 이것은 싸움이 아니었고 요시가 선택한 길은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올가는 떠나면서 요시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재대결을 제안했다. 다른 가지들은 이미 무너졌고 이제 루시퍼의 최종 검문소만 남았다. 요시의 그룹은 기지로 돌아왔고 그는 올가를 이길 만큼 강하지 않다고 느꼈다. 그 후 아테나와 함께 아버지와 여동생을 만나러 갔다. 그는 여전히 누구에게도 지지 않겠다는 여동생과의 약속을 지키기로 했다. 그는 최종 보스를 물리치고 자신이 주인공임을 증명할 것이다. 그런 다음 아테나와 상의할 일이 있었다. 이 순간 베로니카도 의식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부상을 입은 상태였기에 영원히 여기에 머물 수는 없어서 무언가를 해야 했다. 요시와 아테나는 잔너에게 허락을 구하러 갔다가 다시 전장으로 돌아왔다. 나중에 소녀들은 요시가 루시퍼를 이길 수 없는데도 왜 얀너가 싸움을 허락했는지 물었지만 얀너는 요시가 스스로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맞아요. 둘 다 최후의 수단으로 버스트를 사용하기로 선택했죠. 소녀들은 이 말을 들었지만 여전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요시가 와서 활성화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얀너는 둘 다 선택한 길이었기에 허락했습니다. 요시는 갑옷을 바꾸고 이제 창을 들었습니다. 둘 다 그런 수단을 사용했으니 루시퍼도 올가에게 조심하라고 했죠. 둘도 그런 방법을 써야 할지도 모르니까요. 그러자 올가는 2개의 막대기를 꺼내 기술을 시도했지만 요시는 많은 방패를 소환하여 공격을 완전히 흡수했습니다. 요시는 창을 잡고 돌진하여 한 번 찌르자 올가는 수십 미터 날아갔습니다. 올가는 둘의 힘이 이제 정말 막대해졌기에 웃었고 그래서 그와 루시퍼도 이 전투에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그 후 루시퍼와 올가는 결전을 치르기 위해 힘을 폭발시켰다. 오염지역이 더 넓게 퍼져 기지까지 확산되었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비너스는 모두 기지를 떠나라고 했지만 모두 전투 결과를 지켜보고 싶어서 남았다. 요시는 아테나에게 모두를 보호해달라고 부탁한 뒤 자신의 힘의 영역을 확장했다. 그것은 루시퍼의 영역을 중화시켜 일시적으로 모두를 안전하게 지켰다. 양측은 서로에게 소위 말하는 낙원이 어떠해야 하는지 물었다. 루시퍼와 올가에게 낙원은 누구도 다른 누구보다 우월하지 않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아테나와 요시에게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양측 모두 복잡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돌격했고 시작은 단지 검술 시연에 불과했습니다. 올가가 요시를 밀쳐내자 요시는 방패를 던진 후 다시 찌르며 올가를 후퇴시켰습니다. 하지만 방패가 돌아와 요시가 제때 반응하여 올가를 탑 가장자리로 차 날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시가 올가를 가장자리로 몰아붙였을 때 올가는 여전히 당당하게 요시의 승산은 거의 없으며 이것이 자신과 아테나 모두의 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올가는 블랙홀을 만들어 요시를 가두었습니다. 블랙홀이 폭발했고 그 후 요시만 패배하여 쓰러져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소녀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무언가를 하러 달려갔습니다. 야너는 이 전투에서 지는 것은 미래를 잃는 것을 의미했기에 그들을 막을 수 없었다. 올가가 운석들을 소환하자 요시는 계속 일어서서 방어막을 만들었다. 그러자 소녀들은 요시 앞으로 달려가 섰다. 올가는 이것은 자신과 요시의 싸움이기에 그들을 해치고 싶지 않았지만 루시퍼가 거절하며 조종권을 빼앗았다. 베로니카가 공격을 막으려고 일어섰지만 올가는 다시 제어권을 되찾고 루시퍼가 다시 장악하지 못하게 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며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려는 욕망을 보였다. 그는 소위 에너지 공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자신이 준 것은 언제든 되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올가는 지팡이를 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싸우기로 했다. 그러자 그는 요시와 맨손으로 싸우려고 돌진했다. 올가는 날아차기를 날려 요시를 날려보낸 후 주먹으로 탑 전체를 흔들었다.
하지만 요시는 올가에게 아픔을 주는 주먹을 날렸다. 올가와 루시퍼 사이의 신뢰에 저하는 루시퍼를 약화시켰고 요시에게 유리하게 만들었지만 그는 탐욕스러운 이상 때문에 올가를 포함한 모두를 구하고 싶어 했다. 올가가 먼저 한계에 다다르고 분리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자 요시는 자신의 힘으로 올가를 감싸 폭발의 부작용을 받지 않도록 도왔다. 하지만 그 직후 요시는 점차 기력이 다해 한계에 도달했다. 그의 에너지 카드들이 다시 날아가 버렸고 여자아이들은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여전히 붙잡을 수 없었다. 일주일 후 아테나는 깨어났다. 그룹은 카드 대부분을 모았지만 마지막 하나가 여전히 없었다. 올가가 그들에게 이 아이디어를 준 사람이었고 그는 이제 베로니카가 심은 세 개의 폭탄을 지니고 있어야 했다. 만약 그가 배신할 의도라도 있었다면 즉시 산산조각 날 것이다. 루시퍼는 감금되었지만 올가가 이야기하러 왔을 때 그는 루시퍼도 변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교만의 악마인 루시퍼는 아무도 듣지 않았다. 올가는 루시퍼의 힘 카드 하나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루시퍼가 한때 만들고 싶어 했던 이상적인 세계의 카드였다. 올가는 다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그것을 간직하고 동시에 루시퍼가 한때 이상화했던 세계를 창조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 후 루시퍼는 완전히 사라졌다. 아테나는 요시를 다시 만났지만 유일하게 없어진 카드에는 요시의 기억이 담겨 있었기에 이제 그는 아테나가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했다. 아테나는 요시에 대한 감정을 잃었지만 이전에 요시에게 약속대로 부탁을 하러 다시 찾아가겠다고 약속했었다. 두 세계의 싸움은 끝났다. 모두 신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모두 이곳에 남기로 했다. 이곳이 그들에게 매우 소중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요시의 기억 카드를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났다. 그는 처음부터 훈련을 받았지만 매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망쳐 올가를 골치 아프게 했다. 아테나가 소식을 듣고 전에 있던 언덕으로 돌아와 요시를 만났습니다. 그도 모두가 카드를 찾도록 돕고 싶어 했고 아테나의 카드를 찾았습니다. 감정이 되돌아온 아테나는 요시가 그의 카드를 곧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